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기후동행 카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경기 패스를 두고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교통 편익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김포시의 기후동행 카드 참여,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 정책 시행을 위해 선행돼야 할 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칭우 인천일보 논설위원과 정진욱 매일경제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7일이었죠. 김포시가 서울시하고 서울동행 카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와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김포시가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건가요? 일단 메가시티에 힘입어서 경기도 김포시 하도 교통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협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오 시장의 교통 역점 사업의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의 지하철 가격 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권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기후 동행 카드를 시범 도입한 후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취재할 예정인데 이 김포시도 김병수 시장도 워낙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김포시에 좀 접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었고 금액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액가 6만 5천 원 정도 되지만 김포시는 한 10만 원권,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참여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알아봤는데 사실 경기도가 좀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데 좀 경기도가 과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처음에 기후동행 카드가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또 김포시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또 한 번, 김포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뒤통수를 연달아 두 대 맞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만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포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동행 카드에 동참하는 경기도의 기초단체가 김포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광역시와 광역구의 경우에는 기초구의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많지 않지만 광역도와 기초시군의 경우에는 갈등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처럼 극단적인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당장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산 지원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경기도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사실 김포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김병수 시장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김병수 시장이 하는 얘기는 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민들에게 더 경기 패스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당시에 교통국장, 그러니까 경기도 교통국장이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세 개 지자체가 만나서 지난 11월 달에 교통국장 회의에서 이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문제를 위한 세 개 지자체 공동 연구용을 추진하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가 경기 내 일부 그러니까 김포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개별 협의를 한 것에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대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그러면서 유감을 상당히 표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도 김포시가 자기네 자체적인 예산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혜택이냐 선택권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긴 한데 사실 패싱 논란은 좀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포시 입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인천에 이어서 김포시의 가세로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가 일정 부분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서울로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김포 시내나 인근 경기도, 인천시 이동이 많은 시민들은 K패스나 더 혜택이 많은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포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서 김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3개시도 교통국장이 일정한 합의 라인을 했고요.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한 과정에서 뒤통수를 또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가 결코 김포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기초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은 경기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당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김포시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현재 조례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지금 물론 김포시와 김포시 내 지금 정족사 14명 의원 중 한 분이 좀 누락인 경우에서 7대 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무난히 통과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당위성 문제이기도 하고 총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했고 이 법적인 문제 현재까지는 없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양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국토부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정책을 내놓은 K패스의 당사자 중에 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후 동행 카드를 들고 나왔고 경기도는 여기에 더 경기 패스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럼 경기도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를 놓고 서로 합의합시다, 중지합시다.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처음에 나올 때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제 교통공사라든가 이런데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이 그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정하게 화약고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10여 년이 걸려 있고 현재도 각 광역단체가 커다란 화약고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최소한 총선까지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내년도에도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후동행 카드 효과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교통비 절감이 큰가요? 일단 이게 교통비, 그러니까 기후 동행 카드와 그리고 더 경기 패스 이 두 가지 갖고 이 어느 정도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이런 거는 조금 왜냐하면 사용자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 더 경기 패스 같은 경우는 경기 도민에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횟수와 비율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출장지에서 경기 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월 21회 이상 이용 시 혜택이 있고요. 최대 한도 없이 무제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사용액의 일정률을 환급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 그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까지 30% 그리고 저소득층은 약 53%를 이제 환급해 주는 것이고 이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기권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65,000원에 카드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제한 쓰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서울 교통수단을 많이 쓰면 쓸수록 본인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 경기 패스와 기후동행 카드 갖고 어느 것이 더 좋느냐 이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이 서울시가 65,000원,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주변을 기준에서 65,000원 했던 이유는
이 서울 시민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 동안 한 9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권을 사용하게 되면 서울 시민들에게는 약 3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책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를 내왔을 때 그 전체 그 서울 시민 중에서 6만 5천 원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사용하는 시민이 10에서 15%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까 김포 시민 중에서 8만 4천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절반가량이 그 광역버스와 그 골드라인을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학을 빼고 평상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추가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클 것 같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거는 한 달 정액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그 기간을 동안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패스나 경기도 패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그 얼마 정도 누진돼서 쓸 수 있을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연구 용역 같은 걸 펼쳐봐야겠지만 최소한 김포 시민분 중에서 일부 부분은 상당히 환영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런 정책을 왜 김포시가 피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분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포가 더 많이 내느냐, 혹은 또 경기도가 더 많이 내느냐, 뭐 예산 지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비근한 예로 살펴보기에는 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정부가 국가 공기업인 철도공단 쪽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요. 광역 3개 수도권 경기도, 인천시, 그 서울시가 일정 지방 공사와 그리고 그 버스 준공용제를 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후동행 카드에 김포시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김포시가 오로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패스를 밀고 있는 중앙부처가 중앙 예산을 내려보내기도 어렵고요. 더 경기 패스를 밀고 있는 경기도가 김포시 이쁘다고 예산을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포시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준공용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근에 또 인천시도 기후동행 카드 동참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세훈 시장 발언을 좀 참고해 보자면 김포시 외에 참여할 지자체가 더 있다고 좀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많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라고 하는 뭔가 바꿀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 이거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묵은 수건 사업이거든요. 일거에 해독하면서 기후동행 카드를 일정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직결 문제 해결 플러스 기후동행 카드 입장에서도 기초단체가 뭔가를 부담하기보다는 인천시가 부담을 추가로 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서는 버스 준공용제에서만 2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의 10%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 통학한다고 하면 플러스 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더 K패스에도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접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접한 시군에서 우리도 김포시처럼 할 거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지원해주고 이쪽에서도 또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있는데 여기서 기싸움에서 밀린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포시의 속내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서울 편입론까지 좀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김포 속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메가시티에 관련된 그 어느 정도의 또 하나의 방법, 반론론 중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시민들의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정치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 편입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김포 이제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있어서 UM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의권의 이 부분에서 서울시와 어떤 부분까지 확대할 것인데도 확대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된다면 지하철 5호선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9호선 얘기도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월 달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름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총선을 위한 용인지 아니면 진짜로 김포 시민을 위한 건지 4월 달쯤에 가름이 날 것 같아 보이고, 특히 뭐 구리라던가 하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4월 달 이후에도 그 지역권에서 아니면은 정치인권이 누구든 시민들이 계속 이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뭐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4월 달 이후로 나머지 지역은 정말로 말 그대로 떨어져 나오고 김포만이 유일하게 나머지 주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좀 살짝 언급을 네네. 해줬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들이 서울시의 사전 작업 아니냐, 혹은 또 뭐 총선이 지나면 또 다 사라지는 정책들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후동행 카드가 내세웠던 탄소 배출 감소라는 거대한 비전은 이미 사라진 상태고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즉 요금적 측면에서 얼마나 한 푼이라도 더 아낄 것인지, 역으로 보면은 얼마나 더 광역 단체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라는 경쟁으로 변질될 측면이 있습니다. 뭐 김포 입장에서는 총선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카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네. 사실 좀 반갑지 않은 측면들이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사회 비용도 커지고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교통 정책이 제대로 좀 되려면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더 경기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쟁이 아니라 정책 대결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즉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뭐 도로,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을 개선하는 인프라 개선, 무엇보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라도 열어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 서울 주민투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김포시가 이제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발표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했고, 지금 김포시 입장에서는 12월 중에 이제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계획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행안부가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지사도 이제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때문에 빨리 이 투표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행안부가 김포시만 허락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면 분명히 논란의 중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기후동행 카드 사실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